가진 것도 없으면서 우리 딸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 박장모가 사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평범한 중소기업 직원으로 보였던 김민수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머니, 저 정말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박수진이 환자 보호자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급하게 열리면서 한 남자가 들어왔죠. 실례합니다. 교통사고 환자 이송 왔는데요. 수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땀에 젖은 셔츠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김민수였죠. 민수는 회사 동료가 사고를 당해서 함께 병원에 온 거였습니다.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수진이 재빨리 대응했습니다. 민수는 그런 수진의 모습을 보며 순간 마음이 움직였어요.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거든요. 환자는 다행히 큰 부상 없이 치료를 마쳤습니다. 민수는 동료를 돌봐주고 나서 수진에게 다가갔죠.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친구가 잘 치료받았어요. 제 일인걸요. 당연한 거죠. 수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감사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수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진실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는 박수진이에요. 보시다시피 간호사고요. 민수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대한그룹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과보호 속에서 자라온 민수는 진정한 자유를 원했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 후 아버지 몰래 중소기업에 취직했던 겁니다. 어떤 일 하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기계 부품 제조하는 회사에서 영업 일해요.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민수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 회사도 대한그룹의 협력업체 중 하나였지만 수진은 알 리 없었죠. 영업이면 힘들겠어요.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보람은 있어요. 제가 맺은 계약으로 회사 사람들이 월급 받을 수 있으니까요. 민수의 진실한 마음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수진은 그런 민수의 모습이 좋았어요. 멋있네요.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져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수진을 만날 때마다 행복했어요. 재벌가의 아들이 아닌 그냥 평범한 김민수로 사랑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수진도 민수에게 점점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다른 남자들처럼 허세를 부리거나 자랑하려 들지 않는 게 좋았어요. 오히려 겸손하고 배려심이 깊었죠.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예요? 수진이 궁금해했습니다. 사실 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하지만 수진 씨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민수의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진짜 정체는 숨기고 있었어요. 민수 씨도 제게 그런 존재예요.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었죠. 한편 대한그룹 회장실에서는 김 회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 비서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나? 회장님, 도련님은 여전히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자친구가 생긴 것 같아요. 여자친구. 김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네, 병원 간호사라고 들었습니다. 아주 착한 분인 것 같아요. 그래. 민수가 진짜 사랑을 찾았구나. 김 회장은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할 텐데 그때 어떻게 될지 몰랐거든요.
민수는 수진과의 만남을 통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닌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기쁨을 느끼고 있었어요. 수진 씨, 정말 고마워요. 뭐가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서요. 민수의 말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동시에 이 행복이 계속되길 바라는 마음이 공존했거든요.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져 갔고 민수는 결심을 굳혔어요. 수진에게 프로포즈를 하기로 말이죠. 수진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어느 봄날 저녁 한강공원에서 민수가 무릎을 꿇고 프로포즈했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행복에 겨워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족들을 만나야 할 때가 왔죠. 부모님께 인사드려야겠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부터 만나보시겠어요?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민수는 조금 긴장했지만 흔쾌히 승낙했어요. 며칠 후 민수는 수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있는 40평 정도의 아파트였어요. 그리 크지는 않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집이었죠. 어서 와요. 박장인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온화한 인상의 59세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수입니다. 민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늘 얘기하던 분이군요. 어서 들어와요. 박장인은 민수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박장모의 반응은 달랐어요. 이분이 민수 씨예요? 박장모가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56세의 박장모는 체면을 중시하는 성격이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수진 씨 어머니시죠? 민수가 90도로 깊게 인사했습니다. 그래요. 앉아요. 박장모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있었어요. 민수의 평범한 옷차림과 소형차를 보고 이미 마음속으로 점수를 매기고 있었거든요. 어디서 일하세요? 박장모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영업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인데요? 대현정밀이라는 기계 부품 제조 회사입니다. 박장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들어본 적 없는 회사 이름이었거든요. 월급은 얼마나 받아요? 어머니. 수진이 당황해서 말렸습니다. 뭐 어때? 궁금한 걸 어쩌라고. 박장모는 개의치 않았어요. 3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민수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용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서 거절했었거든요. 300만 원? 요즘 세상에. 박장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보, 너무 그러지 마. 박장인이 아내를 말렸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지만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벌 생각입니다. 민수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승진 전망은 어때요? 과장 되려면 몇 년이나 걸려요? 박장모의 질문 공세가 계속됐습니다. 회사 규모가 작아서 승진이 빠른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력을 인정받으면 기회는 있다고 생각해요. 집은 있어요? 아직은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결혼하면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할 예정이에요. 박장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전망도 불투명한 남자가 딸과 결혼하겠다고 나타난 거였거든요. 민수 씨 부모님은 뭐 하세요? 아버지는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민수가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대한그룹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어떤 사업이에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자세한 건 저도 잘 몰라요. 어릴 때부터 독립적으로 키우신 편이라서요. 민수의 대답에 박장모는 더욱 의심스러워했어요. 부모가 뭘 하는지도 모른다니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박장인은 민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걸며 분위기를 풀려고 했어요. 민수 씨는 어디 대학교 나왔어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나왔습니다.
오, 좋은 대학 나왔네요. 박장인이 반가워했습니다. 그런데 연세대 나와서 중소기업에서 일해요. 박장모가 끼어들었어요. 대기업보다는 작은 회사에서 실무를 배우고 싶었어요. 나중에 창업할 생각도 있고요. 창업? 자본금은 있어요? 박장모의 질문은 끝이 없었습니다. 아직은 준비 단계라서. 민수가 곤란해했습니다. 수진아, 너 진짜 이 사람과 결혼할 거야? 어머니가 갑자기 수진을 향해 물었어요. 네, 전 민수 씨가 좋아요. 가진 것도 없는 사람과 결혼해서 고생하려고. 어머니, 저희는 서로 사랑해요. 사랑만으로 밥 먹고 살아. 박장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여보, 너무 그러지 마. 젊은 사람들이 서로 좋다는데. 박장인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딸 시집 보내는 엄마 마음을 뭘 알아? 박장모가 남편에게 화를 냈어요. 어머니, 민수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하고요. 수진이 민수를 감쌌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야. 경제력이 있어야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박장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간을 좀 두고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래, 생각해 봐야지. 성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니까. 박장모가 동의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죠. 식사를 마치고 민수가 집을 떠난 후 박장모는 딸을 불러 앉혔습니다. 수진아, 엄마 말 좀 들어봐. 뭔데요? 저 사람과 결혼하면 고생할 거야. 지금 당장 300만 원 받는 사람이 언제 집을 사겠어? 민수 씨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질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내가 얼마나 고생하겠어? 박장모는 계속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아빠는 뭐라고 해요? 박장인은 민수의 인품을 좋게 봤어요. 하지만 부인 앞에서는 말을 아끼고 있었죠. 아빠는 그런 거 잘 몰라. 현실을 봐야 한다고. 박장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수와의 사랑이 진짜라고 확신했거든요. 며칠 후 박장모는 결국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좋아, 결혼해. 하지만 나중에 후회해도 몰라. 고마워요, 어머니. 수진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박장모의 경고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갈등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인 김 회장에게 결혼 소식을 전했어요. 아버지, 결혼하려고 합니다. 정말? 그 간호사 양과? 김 회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수진이와 결혼하고 싶어요. 좋구나. 아버지가 성대하게 치러주마. 아니에요. 조용하게 하고 싶어요. 민수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왜? 우리 아들 결혼인데 크게 해야지. 아직 수진이 가족들이 제 정체를 몰라요. 조용히 해주세요. 김 회장은 아들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알겠다. 그러면 가족끼리만 간단하게 하자. 감사해요, 아버지. 하지만 김 회장은 속으로 걱정이 됐어요.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을 텐데 말이죠.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박장모의 불만은 계속됐습니다. 예식장이 너무 작지 않아? 수진이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민수 씨 쪽에서 하객이 많지 않다고 해서 작은 곳으로 잡았어요. 하객이 많지 않다고? 친척들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박장모는 의심스러워했어요. 친척이 별로 없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니,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수진이 어머니를 달랬습니다. 결혼식 당일이 왔습니다. 서울 시내 작은 웨딩홀에서 열리는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신랑 측 하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과 이 비서,
그리고 민수의 회사 동료 몇 명이 전부였어요. 저분들이 민수 씨 가족이에요? 박장모가 수진에게 속삭였습니다. 네, 아버님과 회사분들이세요. 하객이 너무 적잖아. 민수 씨 아버님이 조용한 걸 좋아하신대요. 박장모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민수는 깔끔한 턱시도를 입고 있었고 수지는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신부 입장이 시작됐습니다. 박장인과 팔짱을 끼고 들어오는 수진을 보며 민수는 감동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민수가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수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결혼식 중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장모가 갑자기 일어나서 마이크를 잡은 거예요. 잠깐 할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박장모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수진이 당황했어요.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고 했는데 신랑 쪽에서는 성의가 부족한 것 같아서요. 박장모의 목소리가 전체 웨딩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도 별로 없고 예식장도 작고 우리 딸을 얕보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김 회장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그만해요. 수진이 어머니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뭘 그만해? 내가 틀린 말했어? 박장모는 멈추지 않았어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우리 딸을 어떻게 책임질 건지 모르겠어요. 전체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죄송합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죄송하다고 해결돼요? 앞으로 우리 딸이 고생할 텐데. 박장모의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자, 이제 그만하시고 식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나섰지만 분위기는 이미 엉망이 됐어요. 김 회장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박장모에게 다가갔어요. 사모님,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김 회장의 위험 있는 모습을 본 박장모는 잠시 당황했어요. 누구세요? 저는 민수의 아버지 김태현입니다. 김 회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근데 왜 이렇게 간소하게 하는 거예요? 아들이 조용히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김 회장의 정중한 태도에 박장모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불만이었습니다. 결혼식은 그렇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어요. 민수와 수지는 행복해야 할 날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마음이 아팠습니다. 식이 끝난 후 김 회장이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민수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장모님이 좀 그러시네. 이해해요. 딸을 걱정하시는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상처받았어요. 자신이 아무리 진심으로 대해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편 수지는 어머니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심했어요. 심해? 내가 뭘 심하게 했어? 결혼식장에서 그런 말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사실을 말한 거잖아. 저 사람이 우리 딸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 박장모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어요. 민수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야. 현실을 봐야 한다고. 결국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신혼여행도 간소하게 다녀왔습니다.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이었어요. 여기서라도 편하게 쉬어요. 수진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결혼식 때문에 속상하셨죠? 괜찮아요. 어머니도 곧 이해하실 거예요. 하지만 민수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될 것 같았거든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새로운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장모의 간섭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신혼생활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25평 전세 아파트에서 알콩달콩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평화로운 신혼생활도 잠시 박장모의 방문이 시작됐습니다.
수진아, 엄마 왔다. 어느 토요일 아침 박장모가 갑작스럽게 찾아왔어요. 어머니, 미리 연락하시지 그랬어요? 깜짝 방문이 더 좋지 뭐. 박장모는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좀 작네. 25평이면 너무 좁지 않아? 신혼집으로는 적당해요. 적당해? 아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박장모의 불만은 끝이 없었어요. 그때 민수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네. 주말인데 집에 있네요. 네, 오늘은 쉬는 날이라서요. 박장모는 민수의 잠옷차림을 보며 또 한 번 눈살을 찌푸렸어요. 옷도 좀 제대로 입고 다녀요. 사위가 그런 차림으로 돌아다니면 되겠어요? 죄송해요. 갈아입을게요. 민수가 당황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집에서는 편하게 입을 수도 있잖아요. 편하게 입는 것도 한계가 있지. 사위 된 사람이 장모 앞에서 그런 차림이요? 박장모는 계속 트집을 잡았어요. 민수가 정장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이제 됐나요? 그나저나 요즘 회사 일은 어때요? 승진 얘기 나와요? 아직은 그런 얘기 없어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언제 과장 될 건데요? 박장모의 질문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회사 규모상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린다고? 그럼 언제 집 사고 언제 애 낳고?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수진이 끼어들었어요. 알아서 한다고? 300만 원 월급으로 뭘 알아서 해? 박장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벌 생각입니다. 민수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줄 알아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데. 박장모는 민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날 박장모는 3시간 동안 앉아서 온갖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민수는 내내 참고 들었지만 마음속으론 힘들었어요. 박장모가 돌아간 후 수진이 민수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가 너무 심하셨어요. 괜찮아요. 어머님도 수진이를 걱정하시는 거니까요. 하지만 민수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이런 일이 일주일에 2번씩 반복됐습니다. 박장모는 아무 때나 찾아와서 민수를 괴롭혔어요. 어느 날은 민수의 월급 명세서를 요구했습니다. 월급 명세서 좀 보여주세요. 왜요? 실제로 얼마 받는지 확인해야죠. 민수는 할 수 없이 명세서를 보여줬어요. 세금 떼고 실수령액이 250만 원. 이걸로 어떻게 살아요? 아껴 쓰면서 살고 있어요. 아껴 쓴다고? 수진이가 지금까지 어떻게 자란 줄 알아요? 박장모의 핀잔은 끝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민수의 통장 잔고를 물어봤어요. 적금은 얼마나 하고 있어요? 매달 5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50만 원? 그걸로 언제 집 사려고? 조금씩 모아서 나중에 대출 받아서 사려고요. 대출? 신용등급은 어때요? 박장모는 민수의 모든 것을 캐내려고 했어요. 민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대답해도 박장모는 만족하지 않았거든요. 결정적인 사건은 한 달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민수는 회사 회식이 있었어요. 중요한 거래처와의 계약 체결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수진아, 오늘 회식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민수가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알았어. 조심히 와. 수진이 답장했습니다. 회식은 밤 11시까지 이어졌어요. 민수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지만 늦은 시간이 됐죠.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박장모가 서 있는 거예요. 어머님, 왜 여기 계세요? 수진이가 걱정돼서 왔어요. 이렇게 늦게까지 어디 있었어요? 회식이 있었다고 문자 드렸잖아요. 박장모가 민수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맡았어요. 술 냄새 나네요. 술 마시고 왔어요? 조금 마셨어요. 조금? 이 냄새가 조금이에요? 박장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얘기해요. 수진이 어머니를 말렸어요. 집에 들어간 박장모는 본격적으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신혼인데 밤늦게 술 마시고 들어와요? 회사 회식이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민수가 해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가정을 책임질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해요? 어머니, 너무하세요. 수진이 남편을 감쌌습니다. 너무해. 내가 뭘 너무했어? 우리 딸 걱정하는 게 너무한 거야? 박장모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심한다고? 당신 같은 사람한테 우리 딸을 맡겼다니. 박장모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발 그만해요. 수진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만하라고. 내가 딸 걱정하는 게 그렇게 잘못됐어?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수진이를 사랑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열심히 노력하겠어요. 노력한다고 다 되는 줄 알아요? 현실을 좀 봐요. 박장모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딸한테 어울리는 사람인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박장모의 말에 민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뭐? 내가 틀린 말했어? 저런 무능한 남자와 살면서 고생할 건데. 그 순간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을 나가겠어요. 뭐라고요? 수진이 놀랐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수진이한테 어울리지 않나 봐요. 민수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수진이 민수의 팔을 잡았어요. 미안해요, 수진아. 저 때문에 힘들잖아요. 민수는 그날 밤 정말로 집을 나왔습니다. 박장모는 속으로 후련해했지만 수진은 절망에 빠졌어요. 민수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매일 울면서 지냈어요. 어머니, 민수 씨한테 연락해 보세요. 뭘 연락해? 저 사람이 먼저 나간 거잖아. 박장모는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연락해 보세요. 안 돼. 자존심도 없이 그럴 순 없어. 박장희는 딸의 상태를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여보, 수진이가 너무 힘들어 하잖아. 그럼 어쩌라고? 내가 틀렸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좀 심했던 것 같아. 당신도 이제 내 편이 아니네. 박장모는 남편에게까지 화를 냈습니다. 한편 김 회장은 아들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민수가 어디 있는지 알아봐. 이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도련님은 회사 기숙사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기숙사에? 왜? 부인과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인데? 장모님이 도련님을 못마땅하게 여기신다고 들었습니다. 김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내 아들을 못마땅하게 여긴다고? 네, 경제력 부족을 이유로 계속 간섭하신다고 해요. 이 비서의 말에 김 회장은 화가 났습니다. 당장 가서 확인해봐. 네, 알겠습니다. 그 시각 수진의 병원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실장님, 큰일 났어요. 뭐가? 의료장비 업체에서 연락이 왔는데 익명의 기증자가 30억 상당의 최신 MRI 장비를 기증하겠다고 해요. 30억? 정말이에요? 네, 조건은 딱 하나래요.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수진도 이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누군지 궁금해요. 저희도 궁금한데 끝까지 신분을 밝히지 않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은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한편 민수의 회사에서는 최 과장이 수진을 찾아왔습니다. 실례합니다. 민수 씨 아내분이죠?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민수 씨 회사 과장 최동훈이라고 합니다. 아,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진이 인사했어요. 민수 씨 때문에 왔어요.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네, 저도 걱정이에요.
최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혹시 민수 씨 집안에 대해 자세히 아세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민수 씨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요. 수지는 의아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민수 씨가 회사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일반 직원 수준이 아니거든요. 거래처들도 민수 씨만 보면 특별히 대해줘요. 최 과장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특별히요? 네, 마치 중요한 사람 대하듯이요. 그리고 민수 씨 아버님도 한 번 회사에 오셨는데 운전기사까지 대동하고 오셨더라고요. 수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혹시 민수 씨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최 과장이 암시를 줬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민수가 그런 사람 같지 않은데요. 아무튼 민수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사모님이 잘 지켜주세요. 최 과장이 말하고 떠났어요. 수지는 혼자 남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수에게 숨겨진 뭔가가 있는 걸까요? 그때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수진아, 엄마야. 네, 어머니. 민수 씨 연락 받았어? 아니요, 연락 안 와요. 그럼 된 거네. 이제 포기했나 보다. 박장모는 오히려 기뻐하는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뭐? 사실이잖아. 원래 우리 딸한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어. 수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보고 싶어요. 얘기 좀 해요. 하지만 민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진에게 짐이 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비서는 민수를 찾아갔습니다. 도련님, 회장님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비서님, 저는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으시는데요. 그냥 시간이 필요해요. 도련님, 부인분께 진실을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수진이가 저를 좋아하는 건 평범한 김민수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민수는 여전히 진실을 말하기를 꺼렸습니다. 박장모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위 자랑을 하고 다녔어요. 물론 비꼬는 의미로 말이죠. 우리 사위는 중소기업 다녀요. 월급도 300만 원밖에 안 받아요. 이웃들이 대답했습니다. 요즘 취업도 어려운데 다행이네요. 다행이긴요. 우리 딸이 고생하는데. 박장모는 계속 불평했어요. 그런 박장모의 모습을 본 박장희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보, 그만 좀 해. 뭘 그만해?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 하지만 박장희는 민수의 인품을 좋게 보고 있었어요. 예의 바르고 성실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한편 김 회장은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이비서야. 네, 회장님. 아들 일에 내가 나서야겠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접 가서 얘기해봐야겠어. 김 회장의 눈빛이 결연했어요. 아들이 이런 고생을 하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었거든요. 그 다음 주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박장모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박장모가 인터폰으로 확인했어요. 정장을 입은 품위 있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김민수 아버지입니다. 박장모는 놀랐어요. 민수의 아버지라고 하니까요. 잠깐만요. 박장모가 문을 열었습니다. 김 회장이 이비서와 함께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 회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박장모도 인사를 받았지만 속으론 의아했어요. 민수 아버지치고는 너무 격이 달라 보였거든요. 거실로 안내해 주세요.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김 회장을 본 박장모는 더욱 당황했어요. 고급 정장에 품격 있는 모습이 보통 사람 같지 않았거든요. 갑자기 어떻게 오셨어요? 아들 때문에 왔습니다. 민수 때문에요? 네, 요즘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박 장모는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그럴만하죠. 우리 딸한테 어울리지 않으니까요. 김 회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네, 솔직히 말해서 경제력도 없고 전망도 불투명하잖아요. 경제력이 없다고요? 김 회장이 되물었어요. 월급 30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딸이 지금까지 어떻게 자랐는지 알아요? 박 장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혹시 저를 아세요? 김 회장이 조용히 물었어요. 아니요. 왜요? 저는 대한그룹 회장 김태현입니다. 박 장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대한그룹 회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수는 제 외동아들이에요. 박 장모는 말을 잃었습니다. 대한그룹이면 대한민국 1등 기업이잖아요. 그럴 리가. 믿기 어려우시죠? 이 비서 신분증 보여드려. 이 비서가 김 회장의 신분증과 명함을 내밀었어요. 박 장모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대한그룹 회장 김태현. 명함에 적힌 글씨가 선명했어요. 이게 정말이에요? 박 장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가짜라고 생각하세요? 김 회장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그럼 민수가? 네, 제 아들입니다. 대한그룹 후계자죠. 박 장모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럼 왜 중소기업에서 일해요? 아들이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해서 허락했습니다. 진짜 사랑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거든요. 김 회장의 설명에 박 장모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사모님, 그동안 제 아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 가진 것도 없다고 하셨죠? 무능하다고도 하셨고요. 박 장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 아들이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고 기뻐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네요.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가득했어요. 죄송합니다. 박 장모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인가요? 그때 박 장인이 집에 돌아왔어요. 여보, 누가 와 있어? 박 장인이 거실로 들어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김 회장이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아, 민수 씨 아버님이시군요. 네, 그런데 부인분께서 좀 놀라신 것 같아서요. 무슨 일이에요? 박 장인이 부인을 바라봤어요. 여보, 이분이 대한그룹 회장님이야. 뭐라고? 박 장인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민수가? 네, 대한그룹 후계자입니다. 박 장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일 뻔했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라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들이 숨기고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김 회장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런데 사모님, 아직 할 말 없으세요? 김 회장이 박 장모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어요. 모르셨다고요? 그럼 알았다면 다르게 대했겠네요? 김 회장의 날카로운 지적이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면 뭐죠? 제 아들 인격을 무시한 건 변하지 않는데요. 박 장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회장님, 저희 부인이 딸을 너무 걱정한 나머지. 박 장인이 변명하려 했지만 김 회장이 손을 들어막았어요. 딸을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을 모독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맞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박 장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요. 김 회장의 말에 박 장인은 더욱 미안해졌어요. 그건 저희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는 걸 아신다면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 회장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사과드리겠어요. 사과만으로 충분할까요? 박 장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진심으로 뉘우치시고 앞으로는 제 아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분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김 회장의 마지막 당부였어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김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해요. 박장인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회장이 떠난 후 박장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여보, 우리 큰일 났어. 무슨 소리야? 내가 대한그룹 후계자한테 그런 소리를 다 했다고. 박장모는 자신이 한 말들을 떠올리며 식은땀을 흘렸어요. 그날 밤 박장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여보, 잠 못 자? 박장인이 물었습니다. 내가 미쳤었나 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지? 이제라도 사과하면 돼. 사과한다고 될까? 대한그룹 회장 아들한테 그런 소리를 했는데. 박장모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래도 해봐야지. 수진이를 생각해서라도. 박장인의 말이 맞았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민수 아버지 어제 오셨어요? 응, 왔었어. 뭐라고 하셨어요? 수진아, 엄마가 큰 실수했어. 박장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실수요? 민수 아버지가 대한그룹 회장이야. 뭐라고요? 수진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민수는? 응, 대한그룹 후계자야. 수진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럼 왜 중소기업에서 일해요? 자기가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했나 봐. 박장모의 설명에 수진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 그럼 지금까지 민수한테 내가 너무 심했지. 몰랐다고는 하지만 변명이 안 돼. 박장모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어요. 어떡해요, 이제? 사과해야지. 뭘 어떡하긴. 하지만 박장모는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몰랐어요. 수진은 바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야, 나야. 수진아. 왜 말 안 했어? 내가 대한그룹 후계자라는 걸.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어? 내 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셨어.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오셨구나. 왜 숨겼어? 나한테도 말 안 하고. 미안해. 말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났어. 바보야.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수진의 말에 민수는 감동했어요. 정말 괜찮아? 당연하지. 난 김민수가 좋은 거야. 대한그룹 후계자가 좋은 게 아니라. 수진의 말에 민수는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수진아. 집에 와. 엄마가 사과하고 싶어 하셔. 정말? 응, 진짜 후회하고 계셔. 하지만 민수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요.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시간 좀 줄래? 마음 정리가 안 됐어. 알았어. 기다릴게. 수진이 이해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박장모는 용기를 내어 민수를 찾아갔어요. 민수가 일하는 회사로 직접 간 겁니다. 실례합니다. 김민수 씨 있나요? 접수 데스크에서 박장모가 물었어요. 어느 분이세요? 장모 박영희입니다. 잠깐만요. 직원이 민수를 불렀어요. 민수 씨, 장모님 오셨어요. 민수는 놀라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왜 여기까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어디서 얘기할까요? 회사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박장모는 민수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박장모의 첫 마디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내가 너무 심했어요. 박장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도 수진이를 걱정하시는 마음이었으니까요. 아니에요. 변명이 안 돼요. 당신 정체를 알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민수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정체를 아시고 나서요? 그게 아니에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다는 뜻이에요. 박장모가 급하게 해명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당신이 대한그룹 후계자라는 걸 알고 나서 생각해봤어요.
그동안 당신이 보여준 모습들을요. 박 장모가 계속 말했어요. 항상 예의 바르고 성실했죠. 우리한테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고.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뭘 했어요? 월급이 적다고 가진 것도 없다고 모욕했잖아요. 박 장모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겠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네요. 어머님, 민수야,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 줄 수 있어? 박 장모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물론이에요. 저도 처음부터 솔직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해요. 민수의 너그러운 마음에 박 장모는 더욱 미안해졌어요. 당신 같은 사위를 둔 게 자랑인데 내가 쫓아냈네요. 이제라도 알아주시면 됩니다.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민수가 박 장모의 손을 잡았어요. 가족이잖아요. 당연히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박 장모는 그제서야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요, 민수야. 그날 저녁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수진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어머님이 직접 사과하러 오셨어요. 정말? 네, 진심으로 반성하고 계셔요. 다행이네. 그럼 이제 괜찮겠다. 수진이 안도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아직 완전히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알아. 천천히 해. 수진이 이해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박장인이 민수를 찾아왔어요. 사위야, 아버지가 사과하러 왔어. 아버님,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 우리 부부가 너무 심했어. 박장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장인어른도 어려우셨을 거예요. 아니야. 아내 눈치만 보고 있었던 내가 잘못이지. 박장인은 자신의 소심함을 반성했어요. 이제 당당하게 사위라고 부를게. 감사해요, 아버님.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수진이 잘 부탁해. 당연히 잘해드릴게요. 그렇게 박장인과의 관계는 회복됐어요. 이제 박장모만 남았죠. 일주일 후, 박장모가 다시 민수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정식으로 사과하러 온 거였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또 왔어. 어서 오세요, 어머님. 민수가 정중하게 맞아주었어요. 민수야, 무릎 좀 꿇고 사과해도 될까? 박장모가 정말로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어머님, 그러시면 안 돼요. 민수가 급하게 말렸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심한 소리를 했는데. 이미 다 잊었어요. 잊을 수가 있어? 나 같아도 평생 원망할 거야. 박장모는 진심으로 미안해했어요. 가족끼리 뭘 그러세요? 이제 새로 시작하면 되죠. 민수의 너그러운 마음에 박장모는 감동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이제부터는 진짜 아들처럼 대할게. 저도 진짜 어머님처럼 모시겠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화해했습니다. 하지만 박장모는 아직도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어? 진짜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김민수로서 말이에요. 민수의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그래도 속였잖아. 속인 건 아니에요. 그냥 말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같은 말 아니야? 달라요. 저는 거짓말한 적 없어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것도 사실이고 월급 300만 원 받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박장모는 민수의 말에 수긍했어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지금처럼 살 생각이에요. 수진이가 원한다면요. 정말? 네, 평범한 게 좋아요. 박장모는 민수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알겠어. 그럼 엄마가 앞으로 잘해줄게. 감사해요, 어머님. 그렇게 가족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모든 오해가 풀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다운 분위기가 됐어요. 김 회장이 정식으로 박장모와 박장인을 초대했습니다. 사돈어른들 모시고 식사 한번 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김 회장이 정중하게 제안했어요. 저희가 감사하죠. 박장인이 대답했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찬이 열렸어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식사하게 되다니. 박 장모가 감탄했습니다. 자주 오시죠? 이제 한 가족이잖아요. 김 회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회장님, 저희 같은 사람들이 사돈어른이라고 불러주세요. 회장님은 너무 거리감 있어요. 김 회장의 배려에 박장인은 감동했어요. 그럼 사돈어른이라고 할게요. 그렇게 해주세요. 식사하면서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민수 녀석이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요. 저희 딸이 더 좋은 사람 만났죠. 박 장모가 대답했어요. 서로 아끼는 모습 보니까 제가 다 흐뭇해요. 김 회장도 기뻤습니다. 사돈어른, 앞으로 자주 뵈어요. 그럼요.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박 장모도 마음을 열었어요. 한편 민수와 수지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김 회장이 준비해준 40평 아파트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 김 회장이 물었습니다. 너무 커요. 저희 둘이 살기에는 아이 생각도 해야지. 김 회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아직 그런 계획 없어요. 없긴 뭐가 없어. 빨리 손자보고 싶다. 김 회장의 재촉에 민수와 수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새 집들이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양쪽 가족이 모두 모였어요. 집이 정말 좋네요. 박 장모가 감탄했습니다. 민수가 잘 골랐어요. 수진이 남편을 자랑했어요. 우리 사위가 안목이 있어. 박 장모가 이제는 민수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님, 예전에는 그런 소리 안 하셨는데? 민수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그때는 내가 몰랐잖아. 모르셨다고요? 당신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 줄 몰랐다고. 박 장모의 진심이 담긴 말이었어요.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인데요. 맞아. 내가 눈이 멀어 있었지. 박 장모는 자신의 편견을 인정했어요. 이제는 정말 자랑스러운 사위예요. 감사해요, 어머님.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김 회장이 박장인에게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골프 치세요? 아니요.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럼 같이 배워요. 운동도 되고 좋잖아요. 그럴까요? 박장인도 관심을 보였어요. 박장모와 김 회장 부인도 만나게 됐어요. 사모님, 앞으로 자주 만나요. 김 회장 부인이 박장모에게 말했어요. 제가 부족한데 잘 부탁드려요. 뭘요? 저희가 더 배울 게 많은걸요. 두 집안은 완전히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6개월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수야, 좋은 소식이 있어. 수진이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뭔데? 임신했어. 정말? 민수가 수진을 안아주었어요. 우리 아이야. 그래, 우리 아이. 두 사람은 기쁨에 겨워 울었어요. 소식을 들은 양쪽 가족들도 모두 기뻐했습니다. 손자다, 손자야. 김 회장이 가장 좋아했어요. 외손주네, 외손주. 박 장모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이제 정말 한 가족이네요. 박장인이 감격해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어요. 우리 손자 정말 예쁘다. 김 회장이 아기를 안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닮아서 그래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닮은 것 같은데? 박 장모가 끼어들었어요. 누구 닮든 예쁘기만 하면 됐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박 장모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됐어요. 민수를 친아들처럼 아꼈거든요. 민수야, 오늘 회사 일 어땠어? 괜찮았어요. 어머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나야 뭐. 손주 보는 재미로 살지. 박 장모는 행복해 보였어요. 어떤 날에는 이웃들에게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사위 정말 훌륭해요. 어떻게 훌륭한데요? 대한그룹 후계자거든요. 정말요? 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데요?
인품이 좋아요. 우리 딸한테 정말 잘해줘요. 박장모는 이제 민수의 인품을 제일 자랑스러워했어요. 예전에는 왜 반대했어요? 내가 눈이 멀어 있었죠.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이제는 사람은 마음으로 봐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박장모의 깨달음이었어요. 그해 추석 때는 두 집안이 함께 차례를 지냈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이니까 좋네요. 김 회장이 만족스러워했어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박장모가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올해는 정말 좋은 해였어.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내년에는 더 좋은 일들이 있을 거야. 김 회장이 손자를 안으며 말했어요. 수진이도 행복해 보였어요. 민수야, 고마워. 뭐가? 나랑 결혼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박장모는 그런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는 부부야. 그때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배고픈가 보네. 수진이 아기를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안아줄까? 박장모가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 손주 할머니 왔다. 박장모의 목소리는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어요. 민수는 계속 중소기업에서 일했고 수지는 육아휴직 후 병원에 복직했습니다. 김 회장은 아들의 선택을 존중했어요. 언제까지 그 회사에 다닐 거야?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게 좋아요. 알겠다. 내가 원할 때 언제든 회사로 와. 감사해요, 아버지. 박장모는 이제 누구보다 민수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 사위가 대기업 후계자인데도 겸손하게 살아요. 이웃들에게 자랑할 때마다 꼭 하는 말이었죠. 정말 대단하네요. 그것보다 인품이 더 대단해요. 박장모는 이제 진정으로 민수를 인정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수진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될 줄 알았는데. 박장모도 웃으며 말했어요. 모든 게 다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네요. 민수가 아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사랑을 많이 받겠어요. 수진이 행복해했어요. 당연하지. 우리 손주인데. 김 회장과 박장모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소중한 것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박장모는 그동안의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민수와 수지는 앞으로도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두 집안은 이제 진정한 하나의 가족이 됐죠.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